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그리고 사찰과 백화점 길거리 어느 곳에서나 나라 경제를 살리자는 뜻은 한결같았습니다. 오늘 문화방송의 근무와 뜬무와 경제를 살립시다 특별 생방송에는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종교인과 연예인, 경제인 등 각계각층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추순잔치 때 해드린 건데 돌아가시면서 제게 어려운 시기에 꼭 쓰라고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이런 마음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는요, 다른 분 아니고 김영곤 씨하고 이용식 씨가 나왔다 했을 때 야, 다 나왔구나. 네, 하여튼 제가 오늘 저 이용식 씨 금리빨까지 제가 뽑아서 내가 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전비협 여러분, 비만협회 전부 오십시오.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금이 무거워서 못 들고 들어오시는 분, 우리 짐꾼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가서 배달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1997년) 말 우리나라는 IMF 사태라는 국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기업의 부실 경영 등의 이유로 외환 보유고가 바닥난 상황. 결국 IMF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IMF 관리 체제 혹은 IMF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무엇이었던가 하면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외 결제 자산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외국에 대해서 돈을 은행에 빌리고 기업도 해외에 나가서 현지 자금을 또 이렇게 빌리고 했는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상환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외환 관리 체제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IMF 체제 하에서 임금이 15%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IMF가 금리를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어 경제계엔 구조조정 태풍에 휘몰아쳤습니다. 회사 측은 정부가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피해를 봤으니까 얘기인데 그 뒤부터 종로에서 동대문 종로 그쪽에서 의류 부자재 사업을 했었지만 그때 저도 당했어요. 저뿐이 아니라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직장에 대기업에 다니면서 그때 부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IMF 때 저뿐이 아니라 부지기수였어요. 그 무렵에. 예, 여기저기 뛰고 밑바닥서부터 막 공장이 있는 식당이 막 뛰면서 이렇게 살아갔어요. 벼랑 끝에 내몰린 경제. 나라를 살리기 위해 근무오기를 주장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평범한 시민이었다. 그 당시 이걸로 제안서를 보냈던 거고요. 일부 부처에 오더만요 이게. 그는 관련 부처와 방송국에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제안했다. 돌잔치나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 금을 주고받는 우리 문화를 떠올렸던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김대중 정부가 이제 들어서요 청와대에 신문을 봤더니 해외 토픽란에 구소련 정부가 기근이 있어가지고 그 국민들이 먹고 살 게 없었다. 그래서 그 구소련 정부는 보관했던 금괴를 유럽으로 수출해가지고 그걸 갖다 미국의 밀하고 옥수수, 호주산 이런 거 갖다가 수입해서 먹여 살렸다. 이런 해외 토픽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일부러 아는 사람들 시장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 금목이 하면 어떠냐. 야, 그거 좋다. 거기다가 그거 하자. 여기서 전화하자. 서울에서 제주까지 그리고 사찰과 백화점 길거리 어느 곳에서나 나라 경제를 살리자는 뜻은 한결같았습니다. 오늘 문화방송의 근무와 뜬무와 경제를 살립시다 특별 생방송에는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종교인과 연예인, 경제인 등 각계각층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들이 금으로 마음을 모았다.
친정 아버님 칠순잔치 때 해드린 건데 돌아가시면서 제게 어려운 시기에 꼭 쓰라고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트트에 그분들이 금메달 받은 걸 들고 나서 금을 갖다가 실제 그 선수들이 메달을. 네. 그리고 또 가수분들 송대관 그분들 유명한 분들이 가수들이 이제 이 1년에 연말 되면 뭐 트로피를 받아요. 이제 그 트로피를 가지고 나와서 또 금을 모금을 해주고 김수환 추기경님은 추기경 됐을 때 십자가 금을 받으셨어요. 그걸 내놓으시면서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이런 마음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는요 다른 분 아니고 김영곤 씨하고 이용식 씨가 나왔다 했을 때 야 다 나왔구나. 네, 하여튼 제가 오늘 이용식 씨 그 금리빨까지 제가 뽑아서 내가 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 계신 전비협 여러분, 비만협회 전부 오십시오.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이 무거워서 못 들고 들어오시는 분, 우리 짐꾼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가서 배달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4개월 동안 금모기에 동참한 국민은 350만 명. 무려 225톤에 달하는 금이 모였다. 돌아갈 때 보니까 애기서부터 남녀노소 관계없이 전부 다 들고 오는 거 보니까 진짜 눈물 날 정도였고. 금도 금이지만 전 국민이 그러니까 일치가 된 거지. 국민 그 마음이 일치가 돼가지고 극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생긴 것 같아요. 금도 금이지만. 이제 환율이 달러에 대해서 원화 가치가 한 850대 1에서 1개월 만에 1700대 1로 이렇게 폭등합니다. 그건 뭘 뜻하는가 하면은 원화 가치가 달러에 대해서 그만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한국의 모든 자산 가치가 다 50%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가치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이었습니다. IMF 사태를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금. 금은 안전성이 높은 자산이다. 위기의 순간에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아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14K는) 58.5%의 금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이제 불순물인 개념이고요. 가치로 놓고 보면 18캐럿은 75%의 금만 들어있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요즘 이제 성향이 순수한 99.99%의 골드바에 투자를 해놨다가 되팔 때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골드바다라는 인식 때문에 원가 면에서도 좀 가장 저렴한 이 골드바를 선호하는 게 요즘은 두드러지고 있어요. 연간 30톤 규모의 금이 거래되는 종로의 한 골드바 제조업체.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는 골드바 제작이 한창이다. 금이 리스크가 적은 안전자산이란 인식이 커지면서 골드바의 수요도 늘고 있다. 골드바의 수요가 늘면서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실은 투자 수익률로만 본다면 주식이라든지 채권이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라든지 채권의 가치가 하락할 때도 금은 그 가치를 보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 관점에서 금을 일정한 비율, 예를 들면 8에서 1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거는 자산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정부는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해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 시장을 개설했다. 2001년 9.11 테러 때 그리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등으로 금융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코스피 지수는 급락을 보이며
지수 등락 갭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주가 지수에 비해서 금은 변동성이 작아서 안정적인 대체 투자 수단으로 곽강을 받고 있다 하겠습니다.